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남성적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앤드류 테이트가 강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I believe each man has a sacred duty to mold the physical body into the strongest, most resilient, and most capable version of itself. 그는 현대의 남성들이 남성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육체적, 사회적 경쟁을 통해 더 강한 남성의 위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눈에 힘이 들어가고 광배가 날개를 펼치며 헬스장에 가고 싶어지죠.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앤드류 테이트가 만드는 대부분의 동기부여 컨텐츠나 그의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성공한 남성이자 강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존중하지만 그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깁니다. 꼭 이런 모습만을 강한 남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남성성이 꼭 호전성이나 경제적 여유로움, 가시적인 모습 등을 통해서만 표출되는 것일까?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를 찍었지만 피지컬은 비교적 귀여운 봉준호나 일론 머스크는 우리 헬스장 트레이너형보다 약한 남성성을 지닌 것일까? 수많은 추종자가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지향한 간디나 예수는 어떨까? 의문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발언을 보면 The difference between me and a simp is, as soon as I were to say, listen, my dear, I don't trust those friends of yours. I don't like how they're acting. I think that you can do better. I think you should stop talking to them. If she says no, those friends and their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o me than my relationship with you, I would say that's fine. And the gravy train would end.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real G and a simp. 앤드류 테이트는 본인의 기준으로 애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포구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차이와 갈등을 파워게임으로 여기고 승리하려 하는 것보다 상대의 감정적인 투정이나 부족한 점도 동요 없이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 남자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그는 비상한 관점만큼이나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자주 뱉기도 하는데요. Is cheating morally correct? Yes. Depends. Yes. How So do you're you say? 앤드류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파 정치인이자 작가인 벤 샤피로는 말합니다. What I've said about Andrew Tate is that I would say that 75% of Andrew Tate's diagnoses of the problem are pretty correct. Yeah, I agree. And then I would say that a lot of his prescriptions are completely wrong. Yeah. But what you're saying about the problem of men losing their role and men needing to be masculine and men needing to want to win and men needing to cultivate an ability to go out and succeed and thrive in the world, all of that is 100% true. I just think that he himself on a personal level wasn't providing a model of that. To me, a model of that is a guy who is married, who has kids, who lives in the community, who betters the community he lives in, who hires people, who creates a business. Like these are the things that historically speaking did define manhood. 전통적인 남성성의 상실을 비판하지만 정작 가정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 헌신과 같은 지루한 부분은 외면한 채 자극적인 마초성만 과시하는 앤드류의 언행에 모순을 지적한 것이죠. 그렇다고 전통적인 남성성을 재정립하고 추구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알파메일이 되는 것만이 과연 강한 남성성의 유일한 지표인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서양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남성성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시그마 메일입니다. 기존 알파 메일과 베타 메일의 서열 싸움을 초월하여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규범과 상식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만의 길을 가는 남성을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남성상이 기존의 마초적, 가부장적 남성상보다 더 남성적이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엔 이견이 있겠지만 확실히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휘둘리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이 남성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상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카니에. 그는 뚝심 있게 주위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은 나머지 꽤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에도 카니에와 앤드류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카니에처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앤드류처럼 마초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남자 3명이 모이면 어디에서든 전투가 벌어지겠죠? 이렇게 잘못된 남성성의 축으로 폭력성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특성을 턱식 마스큘리니티, 즉 유해한 남성성이라고 명명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킥복싱 챔피언인 앤드류 테이트가 다른 남성들을 피지컬로 제압한다고 음악과 패션 사업으로 3대를 먹여 살릴 부를 축적한 카니 웨스트가 논란적 발언을 한다고 그들의 노력, 실력, 시간, 운, 상황, 문화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이 얻어낸 특성이나 태도만을 따라하려고 한다면 과연 성공적인 남성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만 감옥이나 병원에 가게 되거나 혼자가 되는
많은 위험 부담을 지게 되죠. 이렇게 앤드류도, 벤 샤피로도, 카니에도 혹은 그 누구도 강한 남성성에 대해서 한치의 이견 없는 보편적인 대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강한 남성성은 무엇일까요? 디어맨이 많은 강한 남성들이 주장하는 남성성의 요소들 중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한 남성성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남자들은 여러 남성성의 지표들 중에서 각자의 타고난 기질 위에 스스로가 선택한 영역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꼭 근육이나 완력, 성적 매력,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가 바뀌면 강함의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이러한 남성성을 구성하는 지표들 또한 끊임없이 바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윗하고 다정한 남자는 연애 시장에서 아주 멋졌어요.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대부분일 때는 스윗한 남자들이 연애 시장이나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었죠. 이해심, 남자이기에 품을 수 있는 관용이 일부의 남성들만이 가진 가치, 즉 남성성으로 보여진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이론이 1973년에 발표한 미래 성적 해방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어요. 터윗남, 물소, 호구라는 말이 성행하는 요즘은 어떨까요? 2010년 이후 미국의 2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설문 모두에서 독립성, 성적 자신감, 돈, 카리스마 등이 남성의 매력 요소로 꼽히고 다정한 성향은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꼭 선호하는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육체적 특성들 또한 바뀌는 법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관료와 장사치는 지금의 공무원과 대표이사가 되었죠. 헬창들이 선망하는 근육질의 몸매는 바로 전 세대까지만 해도 건달 같은 몸이라는 인식이 강했고요. 그렇다고 현재 유행하는 남성성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안지나는 쇼츠 몇 개, 하이라이트 영상 몇 개에 취해서 미디어가 조명하는 남성성의 단면에 휘둘리기만 하면 잘못된 스택을 찍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 앤드류 테이트도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마초처럼 다 깨부시진 않아요. 덩치 큰 남성 3명이 새치기를 했을 때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입을 막아버렸죠. My girl goes to me, we've been waiting here ages. I said, shut the fuck up. Shut the fuck up. So I made her be quiet, right? Some people are just ready to fucking go to jail. Some people are ready to kill people over fucking nothing. You want me to fight? Oh yeah, I can fight, but what am I fighting these 3 dudes for? What, fries? Yeah. What, fries and a 10-minute delay? Damn. 그 카니에 웨스트도 노예제는 선택이라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요. I don't know if I properly apologized for how that slave comment made people feel. So I want to take this moment right now to say that I'm sorry.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숴버리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한마 유지로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은 남자다운 행위이지만 모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맞서기보다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영화에서 모든 굴욕에 실실 웃던 주인공이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폭주하거나 본인의 연구에 대한 신념이 의심받을 때는 싸움닭에 빙의하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남성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스스로의 가치관에 대입해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엔 남성성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성성이라는 이름 이전에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성장하고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우선입니다. 그런 고민이 선행되었을 때 그에 따라서 남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추구할 것인지도 정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프레임이 좋지만 장근육이 있는지, 혈관이 좋은 편인지, 피부톤이 어떻고 몸의 비율이 어떤지, 팔이 짧은지에 대한 조건이나 무게치는 것을 좋아하는지, 비대한 몸을 원하는지, 패션 근육을 원하는지 등의 선호도처럼 나의 기질 혹은 신념과 맞는 남성성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에서 접하는 앤드류 테이트, 벤 샤피로, 조던 피터슨, 카니에 등 이러한 다양한 남성성의 롤모델들은 환상 속의 남성들로 치부해버리고 본인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유형의 몸이든 운동을 효율적으로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멋진 남성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공통의 태도나 영역은 존재해요. 미디어 속 그들에게 우리가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에 대한 자극을 받고 조언을 받고 동기부여로 삼으면 돼요. 앤드류 테이트의 영상을 본다고 여러 여성과 여러 자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디시플린과 강한 정신력을 위한 멘토로 삼고 운동이 가기 싫을 때 그의 말을 되새길 수는 있죠.
한이를 보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속마음을 터뜨려서 왕따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가 장애물을 극복한 방식을 보고 영감을 받을 수는 있어요. 비염에는 남성성에 대한 정의가 넘치는 이 시대에서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남성성, 더 나아가 인간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의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비염에는 변화하고 요동치는 남성성의 지표들에 대한 모든 유익한 인물과 지식을 정리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선택하여 본인의 양분으로 삼을지 혹은 무의미한 가치로 판단하고 무시해버릴지는 제가 설정한 프레임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주체적인 판단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한 모든 것 비어맨이었습니다.